안녕하십니까? 카라사대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할 기사들을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설, 해도 너무한 경찰 간부들의 기강회의와 태만.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4시간 전부터 위급 상황을 알린 112 신고가 묵살된 일이 알려지더니 이태원 치안을 책임진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45분 전 현장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참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또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있다가 사고 발생 후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치안 총책임자인 윤유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쯤 잠이 들 때까지 사고를 전혀 몰랐다. 그는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등산한 뒤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재난 대응과 보고, 지휘 체계가 아래부터 위까지 다 허물어진 것이다. 용산경찰서장이 저녁 식사 중 이태원 상황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난 시각은 오후 9시 30분쯤이었다. 사고는 오후 10시 15분쯤 발생했다. 그가 서둘러 현장에 도착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오후 10시 40분쯤 이태원 근처에서 차에서 내렸고 오후 11시가 넘어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차가 많이 막혀서 도중에 내려 걸어가느라 늦었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가 서울경찰청장에게 상황 보고를 한 것도 사고 발생 후 1시간 21분이 지난 밤 11시 36분이었다.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더 어이가 없다. 상황실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야간 사고 신고 및 대응 조치를 총괄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그는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상황팀장 보고를 받고 그가 상황실로 복귀한 시각은 오후 11시 39분이었다.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장보다 더 늦게 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미 수백 명이 쓰러져 이태원 일대가 아비규환으로 변했던 시간이었다. 경찰은 8년 전 위험에 처한 국민에겐 단 1초도 절박한 순간이라며 112 신고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었다. 경찰이 이 지경이다 보니 정부 보고 체계는 거꾸로 작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46분 만에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고 65분 만에 행안부 장관이 상황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소방청 상황실에서 온 참사 보고를 국정상황실장에게서 받고 행안부 장관은 비서관이 전한 행안부 내부 알림 문자를 받다고 한다. 그 사이 제대로 일을 한 경찰 간부는 한 명도 없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경찰 탓으로만 돌릴 순 없지만 이번 참사로 드러난 경찰 내부의 심각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몇 사람 징계하거나 처벌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서울경찰청 상황실 근무도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태만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공습, 경기 경보가 내린 지난 2일 울릉군의 경찰서장은 조기 퇴근의 텃밭에서 상추를 뜯었다고 한다. 우리 경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경찰의 근본적인 체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설, 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 더 늘어 참사 정치 이용의 결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된 것이 2014년 일이다. 그 후 정부가 해마다 700억에서 800억 원의 예산을 해양사고 예방에 썼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감사, 조사가 무려 9번 되풀이됐다. 그렇지만 해상조난 사고는 오히려 매년 늘어났다. 2014년엔 조난 선박 1418척, 조난 인원 1만 1180명이었는데 작년엔 3882척에 2만 174명으로 늘었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거나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원인은 밝혀질 만큼 다 밝혀졌다. 무리한 선박증, 개축, 허술한 화물 고박, 승조원의 조작 미숙 등이다. 그렇다면 규정을 어떻게 바꾸고 무슨 설비를 보강하고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따져 개선, 보강이 필요했다. 우리 사회에선 그게 아니라 상대방 진영을 헐뜯고 증오를 증폭시키는 일에 더 골몰했다. 불필요한 9번의 수사, 조사는 모두 한풀 이용이었다.
마지막에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는 무려 4년 가까이 547억 원의 예산을 쓰고 올 9월에야 활동을 마무리했다. 때마다 보고서는 허망한 내용이었다. 조사원들은 8일간 유럽을 출장 갔다 와서 한글 70자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조사가 아니라 유람 다니면서 위원들 호구지책으로 삼은 것이다. 이태원 참사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1년 일본에서 인파가 몰려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헬로윈 축제 때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이 감탄할 만큼 유연하게 인파를 관리했던 것도 그 교훈을 되새겨 이뤄진 성과다. 한국이 2020년 코로나 초기에 확산 억제 성과를 거둔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방역 시스템을 환골탈퇴시켰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 증가가 되풀이되고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으면 재발 방지가 이뤄질 것이다. 사설, 한반도 비핵화 아닌 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에 불. 한미 국방장관은 4일 핵 보복 훈련의 공동 실시,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한 정보 공유, 보복 공격을 위한 공동협의, 실행 절차 구체화 등을 합의했다. 정부 내에선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핵우산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공동성명엔 선언적 수준의 말만 있을 뿐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한국민으로선 안보 불안을 덜었다고 하기 힘들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을 쓰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이 핵을 썼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다. 북이 핵을 쓸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북이 미국 대도시를 핵 공격할 미사일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강한 말도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한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임계점을 넘었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며 대화와 제재라는 기존 수단에 효용이 다한 만큼 완벽한 핵 억지가 최상의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핵 자산이든 독자적 수단이든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핵에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앞으로 북핵 폐기가 불가능해지면 미국은 한국 핵을 막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핵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이 탑재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더 미룰 수 없다. 모든 핵 억지 수단과 모든 창의적 방안을 다 찾아야 한다. 이상 가나 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나 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